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어제 저녁에 하려다가, 막 그냥 간뒀습니다. 어, 오늘이, 뭐야, 저 지하상가 공식 휴무일입니다, 휴무일. 둘째 화요일. 그래서 오늘 뭐 그냥 집에 있습니다, 집에. 어제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가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씩 막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는 뭐 리얼미터하고 KSOI에서 뭐 40% 무너졌다 하면서 막 또 부정평가가 60% 넘었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조작질을 하는데도 이 뭡니까 그 개돼지들 버러지들 노예 새끼들은 감이 없다는 거죠.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그 뭐 임기가 얼마가 됐건 말았건 간에 매일 그 지금 아마 3주 가까이 지금 매일 하고 있죠. 매일 그 지지율 조사를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조작된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평소에도 조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언론의 그 조작질에 이 이제 백성들이 맛을 들이가 있는 거죠.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조차도 뭐 판별할 능력도 없고 그냥 그렇게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성질이 나거든요, 저는. 내가 왜 저딴 새끼들 조작질에 내가 놀아나야 되는지.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생각 자체가 없나 봐요. 뭐 보통 뭐 핑계를 대면 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핑계고요, 핑계. 당연히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누구는 뭐 먹고 살기 바쁜 사람 없습니까? 아니 뭐 막말로 그러면 어디 뭐 대기업 회장은 뭐 먹고 살기 바쁜 건 아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고 막 그 핑계 대는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살잖아요. 그 자기가 그냥 개대치인 거를, 그냥 노예라는 거를 그 저 뭐라고 합니까, 그 변명하기 위한 그 변명에 불과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어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고 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치로만 거기에 빗대가지고 좀 생각만 좀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놓고 핑계를 대기는 먹고 살기 바빠서라고 이제 핑계를 대죠. 먹고 살기 바빠서가 아니고 그 근본이 그냥 노예라서 그래, 노예. 버릇이라서. 근본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줄 모르는, 그게 뭐 생각이 됐든 뭐 어떤 뭐
뭐 어떤 행동이 되었던 그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년 전에 이 탄핵을 시켰던 그리고 성공했던 그 달콤한 맛에 지금 중독돼가 있는 거죠. 조중동 민주당 그리고 당연히 여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대로 된 놈이 과연 몇 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아마 우리 저기 토끼형 편이라 좀 편이다고 할 수 있으려면은 아마 장제원 정도가 아마 그 유일하다시피 한 어떤 좀 토끼형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윤핵관이 뭐 말을 만들어냈는데 다 그게 프레임이죠, 프레임. 과연 이제 이 중독돼 가지고 이제 못 잊어 가지고 또 이제 5년 만에 또 이제 들이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재미가.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아베가 피습당했죠. 그런 이제 그 용의자의 엄마가 통일교 신자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이제 여기 통일교에 다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산하고 뭐 듣기에 뭐 형도 뭐 극단 선택을 했다던가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하죠. 보시면 통일교는 용의자의 모친은 월 1회 교회 행사에 참석해 왔다. 일본의 정상급 지도자인 아베 전 총리가 본연합에 영상연설을 보냈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용의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언뜻 보면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어차피 뭐 각국의 지도자라면 자국에 있는 각 종교단체의 어떤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뭐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 상식이라는 요 말에 좀 꼽혔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곳이 어딥니까? 종교잖아요, 종교. 아니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하고는 담을 쌓는 거잖아요. 자기들 자체가 상식하고는 담을 쌓고 살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한 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가장 상식적이지 않아 가지고 종교를 믿으면서 상대한테 네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얘들한테 그러죠. 난 네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얘들 하는 말이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이라고. 그 성경은 어떻게 믿냐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여러분?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하는 새끼들이 상대 보고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대요. 이 무슨 개소리야. 그걸 보시면 용의자의 어머니가 경제적인 파탄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교회 측에서 고액 헌금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일절 남아 있지 않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 뭐 교회 측에서 직접적으로 뭐 헌금을 얼마만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죠. 아니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막말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뭡니까 저 예전에 뭐 저기 저 뭡니까 그 어떤 조직에서 뭐 보스가 마음에 안 드는 새끼가 있어가지고 저걸 좀 담가야 되겠어. 그러면 그 보스가 직접적으로 야 저 새끼 담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헌금을 하라고 좀 어떤 형태로든 압력이 들어갔겠죠. 그거는 뭐그 저 일반 그 기독교든 뭐 어디든 다 똑같은 거죠 뭐. 단지 그 정도가 심하냐 덜하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통일교든 뭐 소위 말하는 신흥 종교들 대부분은 다 이제 뭐 저 기존의 종교들한테서는 이제 핍박받는 이단이라고 핍박받는 종교들이면 당연히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생각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 없으면 못 살아가요. 그게 자본주의고 뭐 공산주의고 이걸 다 떠나서 돈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엄청난 어떤 단체를 유지해 나가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 같으면 뭐 어디 저기 뭐 화수분입니까? 그 저기 문선명이가 저기 뭐 화수분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냥 뭐 항아리에 손 집어넣고 그냥 빼내면 돈 나오게? 그게 아니잖아. 그럼 그 돈들이 다 신도들한테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그 외 다른 모든 것도 모든 저기 종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위에서 강압적으로 막 헌금을 얼마 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그런데 헌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뭔가 유도를 했겠지. 그게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저기 뭡니까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 고1 때까지. 그러면 그 뭡니까 저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요일마다는 가니까 일요일마다 갈 때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게 뭐 벌써 한 40년 뭐 가까이 돼 가죠. 뭐 초, 중, 고 이렇게 보면 그럼 교회 갈 때 뭐 그 당시에 뭐 작게는 뭐 한 2, 300원부터 많게는 뭐 한 돈 1,000원 이렇게 가져갔었다고요. 그럼 저만 가져가냐? 다 저 아버지, 엄마, 형 뭐 다 이제 그 뭐 어떻게든 500원씩이든 이렇게 가져가서 그 헌금 그 함에다가 넣죠. 그 저기 좀 아시겠지만 그 뭡니까 그 중간에 저 그 함을 갖다가 쭉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그거는 이제 뭐 액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예배 볼 때마다 이제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11조라고 있죠. 제가 알기로 아마 이 11조라는 게 아마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남아 있는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11조가 그 자기가 1년 동안 한 달 동안 번 돈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벌면 30만 원. 그리고 이제 뭐
집안에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감사한금을 내죠. 이거는 뭐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가가지고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집어넣죠. 그럼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게 최하로 보더라도 15% 정도를 갖다 줘요. 본인 소득이 최소로 보더라도 15%를. 그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이상 될 거예요. 20%. 그 이게 정통 제가 그 저 뭡니까 다녔던 데는 예장입니다.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마 그게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 중에서 아마 제일 아마 새가 큰 데일 겁니다. 아마.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통일교에서도 그래 뭐 직접적으로 뭐 헌금을 얼마 해라.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나? 기록으로.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저기 종교를 싫어해요.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다가 정말 순수하게 어 뭡니까 딱 예를 들면 목사 같으면 딱 먹고 사는 것만 딱 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을 내줄 수는 있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고 지랄이고 막 온갖 폭력에다가 막 강간에다가 막 성추행에다가 수시로 하잖아.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뭐 지금 그래 인사검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성추행이니 어쩌니 뭐 성희롱이 하는데 아이 씨발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틀어가지고 그러면 성희롱으로 안 걸릴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어요? 몇 명 있을 거라 보세요, 여러분. 아니 남자고 여자고 간에 아니 씨발 친구들끼리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흔히 하는 말로 씨발 음란패설 하냐? 아니 뭐 남자들은 뭐 마누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뭐 여자들끼리 만나면 뭐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힘이 좋네 안 좋네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도 씨발 그래 뭐 저 어디 그냥 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면 조금 뭐 저 안면 있고 친해졌다고 싶으면 씨발 뭐 이런저런 음란패설 막 할 거 아니야. 그래 자기는 씨발 그래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서 왜 남한테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라고 요구를 하지? 자기 주변은 온갖 쓰레기처럼 의식 수준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 쓰레기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왜 씨발 남한테는 그렇게 도덕적이기를 원하냐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연예인들 뭐 스캔들 나면 그 뭐라고 합니까? 개떼같이 몰려가가지고 물어뜯잖아. 그럼 니는 깨끗하냐고. 제가 알기로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서양 쪽은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잖아. 남이 뭘 하든. 그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기 영상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어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그 TV 화면을 보면서
그 아베가 그 총격당한 그 위치에 이제 그 당시 그날 한 2, 3일 동안 그 뭡니까 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해야 되나? 그 뭐 조화도 갖다 놓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쪽이 도로다 보니까 차들 막 지나다니는데 아니 진짜 제가 놀랬던 게 얘기는 계속 들었는데 진짜 그 카메라 사이 그 옆으로 지나다니는 차들이 거의 다가 경차나 소형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1200cc 이하 차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아예 그 저기 경차는 아예 없잖아, 솔직히. 그만큼 허세가 심하고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게 이 족속이라니까. 얼마나 그 민족성이 쓰레기인지는 요 며칠 사이에도 나오잖아요. 뭐 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산으로 갔는데 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는 없애야 돼요. 만악의 근원이에요. 만악의 근원. 결국에는 이것도 종교 때문이잖아. 결국 이것도. 종교는 만악의 근원이 맞아요. 만악의 근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지금은 이런 걸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그냥 딱 그 기사만 딱 냈어요. 문 정권 초딩 같은 보복, 문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가 2년간 기껏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천안에 당국대 천안 캠퍼스 요 자연과학대 건물 4곳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대자보 그때 아마 그래 그 내용이 보니까 그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한테 이제 개처럼 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는 거를 갖다가 이제 붙였다는 거죠.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괜찮다고 했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그래 뭐 저기 피해자가 뭐 괜찮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뭐 그냥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또 경찰이죠. 건물주는 괜찮다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또 즉시 기소하고 1심 유죄. 수사재판 때문에 눈치 보느라 첫 직장 그만둔 청년. 2년간 2심이 안 열리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2심이 안 열렸대요. 정권 바뀌자 바로 무죄가 나왔대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찰이 수사권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번에 그 한동훈이가 그 저 뭡니까 그 이번에 금수환박법만 그 저기 헌법소원 넣은 게 아니고 최초에 2020년도였습니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까지 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 경찰은 아무 권한 없이 그냥 검사한테 철저하게 통제받아야 돼요. 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검수완박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수사권 전체가 다 경찰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지옥이지, 지옥. 근데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절대 안 해요. 그때 그 마약했던 행정관 마약했다는데 그런 얘기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했어요, 이 양반. 아니 뭐 자기가 직접 뭐 그래 아니 그 이제 사과를 하는 것까지야 뭐 그래 괜찮은데 뭐 저기 그만둘 수도 있다 하고 막 근데 결국 그래 그만두네요. 아니 겨우 이런 정도의 그 뭐 그만두면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지가 어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사검증 시스템이고 지랄이고 간에 그 지금 저 언론이고 저기 민주당이고 이런 데서 떠드는 대로 하자면 과연 저기 뭐 장관이고 누구 임명할 수 있는 사람,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막말로 이런 저기 저 민주당 같은 새끼들이 어차피 다 쓰레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뭐라고 하든 그냥 막 무적정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도 이제 자기들 모가지 챙겨주니까 특별하게 막 물고 싶고 뜯고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들한테 자기 몫을 전혀 안 챙겨주니까 그 정확한 증거를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물고 싶고 뜯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제 저 좀 뭐 그 이제 뭡니까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시켜가지고 누구한테 의중을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이제 거기다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까지 씨발 틀어대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씨발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 아니 자기는 지금 만약에 한 10년 20년 전에 누군가한테 따지면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모임이나 아니면 자기가 만약에 교수라고 했을 때 그 20년 전에 만약에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뭐 그 또 술 마시다 보면 또 뭐 농담 삼아서라도 뭐 이런 아이고 뭐 니는 왜 그렇게 못났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농담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저기 만약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또 언론이고 어디고 또 씹어댈 거냐. 근데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 이것도 씨발 그러니까 그냥 버티셔야 된다고. 이게 물러나는 게 뭐 우리 토끼형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이 새끼들은 그냥 물고 싶고 뜯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막말로 씨발 예수를 데리고 와봐라. 예수 데리고 오면 그럴 거 아니야. 저 새끼 저기 뭐야 그 불쌍한 여자 과부 뭐 약간 좀 저기 뭐야 그 저 뭡니까 그 성경에 그 얘기 나오죠. 그 가늠한 여자 딱 그 뭐야 저기 사람들이 다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가 그 말하잖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러면 만약에 조중동이나 이 민주당 프레임대로 하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앞뒤 다 따지고 그럴 거 아니야. 이 불쌍한 여인을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지금 조중동이나 민주당이 하는 짓이 딱 그거잖아요. 그 예수는 분명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앞에 말 다 빼먹고 조중동하고 이 민주당의 프레임은 딱 그거잖아 그냥 예수 저 새끼 이 불쌍한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아니 누구를 데려와도 어차피 물고 싶고 뜯게 돼 있어. 그건 제가 처음에 좀 불안불안했잖아요. 아니 씨발 그래 그냥 뭐 사과만 하면 될 건데 뭐 만약에 문제가 되면 뭐 그만두네 만해. 에휴 참 씨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고 싶고 뜨끈말고 그냥 끝까지 그냥 막 버텨야 된다고요. 그런데 씨발 그래 그거를 그때도 좀 하려면은 이 특히 국민의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자기들은 씨발 온갖 들어온 짓 다 하면서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래 씨발 당에서 좀 도와주면 이 될 건데 아무것도 안 해. 어휴 씨발. 그리고 뭐 감청원법도 지웠다 해가지고 기사가 났죠 어제. 물론 이제 뭐 국방부하고 합참에서는 이제 아니다 보건부는 안 지워졌다 하는데 이렇게 기사가 난 거 보면 뭐 가능성도 있죠. 아무리 얘들이 조작질을 하지만 이런 것까지 이 부분까지는 조작질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 어쨌든 이게 뭐 감청문을 지웠건 말았건 일단 하여튼 이것들은 다 죽었어 그냥. 그리고 아유 참씨 이번 군 당국이 이 시의 자진 월북과 반대되는 정보를 없애기 위해 민스에 이어 SI 원본 파일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감사원과 군 자체의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하게 엄청나게 지웠을 거예요. 원본을 제가 보기에 그래 원본도 아마 지웠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저기 저 뭐 민주당이가 이 새끼들은 뭐 박지원이가 그랬습니까? 뭐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아니 씨발 이 새끼들이 뭐 언제 뭐 미국 눈치 보고 했습니까? 그냥 빨갱이 새끼들이 어디 뭐 그 미국 눈치를 봐요? 미국 눈치를 볼 거 있으면 씨발 그래 아유 이 참 그 이게 어마무시한 뉴스거리인데 이거는 또 종편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지지율 40% 무너졌다. 좆됐다. 그러고 있어 지금. 참 늘 말씀드리지만 이 따위 수준의 나라가 참 지금 여기까지 참 진짜 저 뭡니까 그 세계 10위권으로 참 올라온 거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이제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다니까. 일본하고 미국 아니었으면 지금 진짜 딱 그 북조선이라니까 북조선. 이거는 제가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꼬라지를. 그리고 취임 2달 만에 지지율 30%대. 보세요. 20대 핵심 지지층 이탈. 리얼미터 20대 지지율 13% 빠졌고 KSOI도 20대 부정평가가 17%가 올랐다.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7%, KSOI 잘하고 있다 34.5%, 잘못하고 있다 60.8%. 그 보시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은 긍정, 부정 평가 모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스페인 순방, 기타 수행은 외가육촌 행정관 근무 등 인사 논란 등이 요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평가가 여당 지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핵심 지지층에서 대통령과 당을 분리해 평가하는 징후이자 핵심 지지층 이탈이 있어야 가능한 현상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이준석 윤리 예진까지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다. 밑밥 깔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뭐
진보고 보수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냥 소위 이 어리석은 이 쓰레기들, 버러지 새끼들은 뭐 내가 진보네, 내가 보수네 하는데, 이 보세요. 조중동하고 딱 한 몸이라니까. 그 TV조선에서 뭐라냐면 인사 실패라는 의견이 60%가 넘는데요. 그 이게 지금 요거의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조중동이 원하는 인물을 몇 명 꼽아주면 지지율을 끌어올려 줄게 이 얘기잖아요. 만약에 조중동이 원하는 인물을 몇 명 꼽으면 와 이제 당평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또 존나게 빨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또 지지율 조사를 하겠지. 그러면 또 문항에서 이제 어차피 그 모집단을 갖다가 이제 좀 편향되게 이제 이 추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좀 이제 이 소위 진보라는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추출을 한 다음에 질문 자체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앞에 계속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죠. 아, 뭐, 검찰공화국, 검찰로만 인사를 구성하고, 뭐, 저거, 이런 얘기를 쭉 푸른 다음에,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하면, 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앞에 질문을 할 때, 앞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딱 물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들리지. 그런데 이제 앞에다가 계속 뭐 인사 실패고 인사 참사고 김건희가 뭐 저 비선이 어떻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나서 잘하고 있을까요? 뭐 잘못하고 있을까요? 물으면 당연히 씨발 잘못하고 있다고 하지.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소위 말해서 이제 저 민주당 지지층을 아주 많이 모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 더 모집하고 질문 자체를 참 앞에다 계속 뭐 비선 논란 또 뭡니까 인사 실패 검찰공화국 막 그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민생이 어떻고 지금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하면 당연히 씨발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아니 이게 지금 비밀이 그런 거잖아요. 30%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조중동이 원하는 인사들을 갖다가 꼽아주면 이런 이제 계속 이제 빨아주겠지. 야, 그 국민의 말을 듣고 이제 막 그 상평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빨아주고 나서 이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론조사 문항도 이제 좀 긍정적인 말이 또 앞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지지율이 한 60%까지 올라가겠지. 그 이 새끼들이 지금 자기들 편을 단 한 명도 안 꼽아주니까 지금 미쳐 날뛰는 거지. 결국에는 박근혜가 그렇게 자빠진 이유 중에 어찌 보면 가장 큰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근혜가 그 조중동하고 이런 애들을 좀 꼽았는데 갈수록 이제 이 사람이 박근혜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문고리 3인방 그것만 끼고 돌면서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가 뭐 바보였건 말았건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떤 자기 개인은 엄청나게 거의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 개인적으로는 결벽증 환자에 가까울 만큼 깔끔하게 관리를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토끼 형만큼의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그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이 패거리들한테 좀 이분을 좀 떼주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거였으면 아예 그냥 죽여버리든지 유승민, 김무성이 같은 놈들을 아예 그냥 뭐라도 씨발 범죄 혐의를 씌워가지고 달아 넣어비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하니까 자기 편도 없고 하니까 그 씨발 두문불출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몸 안 좋았다는 거는 핑계고 그 자기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하고 가슴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는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거 자기 안에만 계속 자기를 가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칼 맞고 뒤진 거지. 그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한 조직의 장이면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럴 거였으면 씨발 그래 조직의 장을 맡으면 안 되지. 그래 조직의 장을 맡을 그릇이 안 되는데 맡은 것 때문에 그렇게 칼 맞고 뒤진 거야. 자기는 계속 주변에 자기 사람이 없으니까 폐쇄적으로 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 뭐 좀 강단 있게 뭐 말 안 듣는 새끼들 아주 다 그냥 달아 넣어비든지 그렇게도 못했죠. 그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어 이제 누문불출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그 태블릿 조작질 그렇게 이제 잡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들이 이제 5년 전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그 탄핵을 시켜 놓으니까 그 맛에 중독돼 가지고 우리 토끼 형도 이제 좀 이렇게 막 이 물을 뜯으면 탄핵을 시킬 수 있을 거다. 그 민주당도 있잖아요.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에 아직 근제하잖아요. 어차피 다 간첩 새끼들이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민주당, 조중동, 국민의힘. 아까 말씀드렸지 국민의힘에 지금 그나마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장제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를 한번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 청소를 하고 새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 리셋 코리아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리셋 코리아. 그 지금 모습들이 바로 딱 리셋 코리아를 위한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 적폐들, 온갖 적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우리 토끼형을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취임한 지 이제 딱 2달 됐는데. 아니 그리고 그래 아니 진짜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총선 뭐 한 달 전이다. 또 뭐 대선 한두 달 정도 전이다. 이런 그 뭡니까 그 이 이벤트가 있으면 지지율 조사를 거의 매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 지지율 조사를 매일 해 매일.
매일 듣도 못한 이상한 업체까지 나와가지고 막 계속 하루에 두세 개 업체씩 나와가지고 막 지지율 30% 밑으로 떨어졌다 막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는 일단 그 우리 토끼 형이 자초를 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가 우리 토끼 형이 무조건 이긴다고 확신을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거는 토끼 형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토끼 형 손바닥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검찰총장 임명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조국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그래 이제 총장 임명되고 휴가를 며칠 갔다 와서 첫 출근을 했는데 어 그때 그래 이제 뭐 조국 관련해서 뭐 이제 뭐 이제 그 결제 서류가 하나 올라와 있었대요. 그 이제 한동훈이를 불렀대요. 한동훈이 불러가지고 한동훈이한테 별말 안 했대요. 이 뭐냐 이거 한번 알아봐라 정도로 얘기를 했대요. 한동훈이한테 첫 출근해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그 결제 서류가 하나 올라와 있길래 그랬더니 3일 만에 한동훈이가 3,000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주더래요. 조국 관련한 그 당시에 자료를 3일 만에. 그때부터 시작됐대요. 조국 수사가.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약간 좀 샜는데, 어, 그, 이, 뭡니까? 어, 그러니까 이때 이러고 나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다대표님도 그렇고 이러고 나서 이제 조국 수사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끈하게 뭐가 좀 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어차피 뭐 다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특히 다대표님은 저보다 좀 더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조국 수사만 계속되고 나서 뭐 주미에 나와가지고 막 개소리쳐 씹으리고 막 이 계속 이제 핍박받고 뭐 하는 일도 없이 그 뭡니까 그 검찰청에 그 뭐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간다고 그 중간에 다리 같은 데서 그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진 한 번씩 찍히고 그거를 보면서 그게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가 계속됐잖아요. 그 202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 그러니까 2020년 10월 23일이었습니까? 22일, 23일 이틀이었죠. 그날이 되기 전까지 1년 2개월 동안 저하고 저하고 이제 다 대표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면서 하도 가까워하니까 뭔가 화끈하게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다 대표님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형님, 윤석열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막 이렇게 물으면 다 대표님도 한숨을 쉬면서 모르겠다고. 씨발, 매 저기 밤마다 저기 문재인이하고 딜 치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조국 수사한 이후로 1년 2개월 동안 그 대검찰청 그
국정감사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기 전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다대표형은 저는 더하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8년 봄에 한 4년 한 3개월 정도 전에 내가 하다 이재명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아니고 우리 토끼형 아니었으면 어차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야. 씨발 그거는 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무조건 다음에 이제 이재명인데 대통령이 이제 좋댔다 이거지. 그래 하도 걱정을 하니까 그때 이제 나한테 이제 최초로 다 대표님이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는 뭐 새누리당이었습니까? 아이씨 뭐 그래 이름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의 국민의힘 이쪽 소위 보수 쪽으로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때 그 형님이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은 지랄 3분지기 천하 지랄 3분지기라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해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주 유심히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검찰총장이 딱 되면서 왔다 생각했죠. 근데 이제 조국 수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1년 2개월이나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았잖아요. 뭐 변화도 없이. 그러니까 그 1년 2개월이나 시간 동안 다 대표님 막 계속 통화하면서 막 와 너무 힘드니까 분명히 뭔가 이제 치고 나오는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1년 2개월 동안. 그랬는데 그렇게 1년 2개월 정도를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그러니까 딱 10월 22일인가 딱 그날에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TV고 뭐고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뭐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근데 오후쯤인가 다대표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뭐라는 게 아니라 좀 흥분한 목소리로 아니 그 저기 청문회 봤냐 국정감사 봤냐고 안 봤다고 그러니까 아씨 뒤집어졌대요. 그래 일단 좀 대충 이제 전화 끊고 봤지. 그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그 지금 저도 그렇고 다대표님도 그렇고 알면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이거 물어 뜯는 거 이거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때도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1년 2개월이 판을 뒤집는데 결국 생각해 보면 이런 인고의 세월이 없었으면 분명히 안 됐어요.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때 정확하게 우리 토끼 형의 어떤 전략 큰 틀에서의 전략을 캐치를 한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계속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게 달할 정도로 공격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한 방에 판을 뒤집는 그 능력. 지금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패턴은 이때까지 똑같았어. 이준석이에 대한 부분, 김종인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아니 분명히 토끼 형이 직접적으로 막 칼질을 한 건 아닌데 추미애도 나가 떨어졌죠. 박범계 나가 떨어졌죠. 조국 나가 떨어졌죠. 김종인이 나가 떨어졌지. 뭐 진중권이, 금태섭이, 이준석이 결국에 나가 떨어졌잖아. 시간이 걸린다는 딱 가장 큰 공통점이 시간이 걸린다는.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좀 짧게 걸리고 좀 더 길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결국에는 이 판을 뒤집어 가지고 내가 뭘 얻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 같은 사람이 고통을 좀 더 길게 겪느냐 짧게 겪느냐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부터 뭐 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로 계속 이 새끼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야 어쨌든 지금은 권력을 잡고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짧게 보면 8월달, 길게 보면 좀 더 길게 보면 올해 안에 뭔가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물론 그 전에 그 금수한박 시행되기 전에 뭔가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워낙 이 쓰레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제가 하나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TV조선 유튜브 채널로 이제 뉴스를 좀 듣다 보면 이 댓글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물론 그 댓글이 뭐 여론을 반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댓글에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극소수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명 정도가 댓글 쭉 계속 올려도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소리들 씹으리니까 댓글에 상당수가 뭐 여론 조작하지 마라라든가 이런 식의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얘들은 지금 그 5년 전 탄핵을 한번 시켰던 그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벗어나 보면 여기에 대한 반동이 제법 크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저 빨갱이 편만 아니면 탄핵 여기에 대한 반동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얘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 이걸 지금 자기들이 다 이론 조작하면서 막 이 빨갱이들 동원해가지고 막 이 댓글 조작하고 막 이래 하니까 자기들은 이번에도 뭐 쉽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반동도 그에 못지않게 생기고 있다는 거. 얘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무식한 박근혜도 탄핵시키는데 4년 걸렸다니까, 4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지율 조사는 뭐 100% 조작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집단을 약간 자기들 편을 조금 더 집어넣고 질문을 계속 부정적인 질문,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사 실패, 검찰공화국, 경찰 통제, 뭐 비선, 사적 채용, 계속 이런 초반에 이걸 갖다가 이 응답자한테 주입시켜 놓고 난 다음에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못하고 있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소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게 실제로는 이거 못지않게 반동도
이 못지않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얘들이 이렇게 막 조작질을 해도, 막 언론에서 이렇게 해도, 만약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항을 아주 중립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도 한 45%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찍었던 49%에서 조금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소위 누굽니까 보수 스피커라고 하는 새끼들, 뭐 최병묵이니 뭐 저 성창경이니 송국근이니 뭐 고성국이니 이런 새끼들이 조중동 편을 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간 빠지는 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지랄을 해도 여론조사 문항을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한 45% 정도는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는다니까, 자기들은. 이게 진짜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다. 자기들을 그러니까 신으로 알고 있는 거야. 얘들은 지금. 근데 신은 니들이 아니고 씨발로마 토끼 형이 신이고 이 씨발 것들아.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길어야 한 3, 4개월입니다. 3, 4개월. 보세요. 하태경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윤리위의 경솔함. 꼭 나가도 이런 빨갱이 새끼들한테만 나가. 하기사 지금 방송이 다 빨갱이 새끼들 판이니까. 윤리위의 경솔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그때 판단했으면 지지층 이탈로 최소화됐을 것. 지금 2030이 그냥 푹 빠지고 있다. 윤리위 발표문에도 심정밖에 없다. 윤리위가 독자적인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진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대표는 수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아직도 지금 연락이 두절되어 있죠.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조중동도 일단 손절로 접어든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당 대표까지 만들어가지고 해줬는데, 그래 조중동도 얼마나 이제 열받겠어요. 이제까지 자객을 그렇게 보내는데 다 실패했잖아. 그리고 가장 안전빵이라 생각했던 이준석까지 결국에는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더 미쳐 날뛰는 거지. 그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지금 힘겨루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씨발 덩치가 씨발 한 수천만 배가 더 큰데 계속 조금씩 밀려 씨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쉽다고 생각하고 얍 했는데, 그 처음에는 이 새끼가 밀리는 것 같더만은 어느 순간부터 씨발 안 밀려. 안 밀리고 왜 안 밀리지 이러는 사이에 가만히 자기들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거야. 이거 뭐지 지금 상황이 딱 그거라고요. 그래 이 새끼들이 지금 미쳐 있는 거지. 그 얘들은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 이성을 상실했지. 그런데 우리 토끼 형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냉정하거든요. 자, 이성을 상실한 놈하고 냉정한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만에 하나 꼬꾸라지잖아요. 아 씨발 뭐 이 나라가 끝인데 뭐 더 이상 뭐가 있냐고. 기대할 것도 없어 씨발. 아니 딱 보세요. 만에 하나 어
토끼 형이 만에 하나 잡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어차피 지금의 이 싸움은 제가 그랬잖아요. 선과 악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지금 딱 우리나라 상황이 딱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나갈지 아니면 그대로 꼬꾸라질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지면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만에 하나 여기서 만약에 꼬꾸라진다. 아, 진짜 아마 그때 되면 진짜 저기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어요. 진짜 철수할 수 있다니까. 아니 그 저기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잖아요. 저 뭐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다고. 물론 트럼프의 어떤 그 좀 조급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한 거지만 그게 약 하나의 어떤 좀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신호. 여기서 만약에 진짜 토끼 형님 안에 하나 잡아진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90%. 뭐 그 순간 끝나는 거지. 아니 미국이나 일본이 뭔 희망을 갖고 여기 믿음을 갖겠어요. 더 이상. 그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선과 악 최후의 전쟁이에요, 전쟁. 아마겟돈.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씨발 진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빨갱이 새끼들보다 이 새끼들 좀 먼저 잡아 넣었으면 싶다니까. 이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보니까 여기 하태경이, 조혜진이, 조경태. 그 조경태 씨발 저 답답행 그저 지역구잖아. 맨날 아유 씨발 진짜. 그 이제 그 형님이 항상 하는 말이 조경태는 어차피 어느 당으로 나오든 사회에서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이때까지 닦아놓은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아쉬워해요. 항상 하는 말이 저 구원 수준도 안 되는 새끼가 국회의원 지금 5선이잖아. 5선 사회에서만. 아니 5선이면 정진석이 빼놓고 아마 최다선일걸요 아마. 근데 이 새끼는 존재감이 없잖아. 조경태 이 새끼는 5선을 하는 동안 씨발 솔직히 저기 뭐야 5선 하는 동안 씨발 딱 한 개 딱 그거 하나 있지. 저 부산 지하철 1호선 원래는 신평까지가 끝이었는데 역을 6개 더 만들어가지고 저 다대포까지 모는 데 그 입구까지 딱 넣은 거. 에휴씨. 그리고 아직도 이준석은 침묵하고 있죠. 근데 웃기는 게 언론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징계가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가지고 팽팽하대요. 적절 부적절 팽팽. 근데 이게 팽팽이 아니야. 왜냐면 이봐 징계가 미흡했다가 27.5%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팽팽이라고 할 게 아니고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야? 60.7% 7%잖아요. 아니 그러면 60대 6 그러니까 딱 절반이잖아. 61대 31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빼고 팽팽하다고 계속 씹으래요. 이게 이론 조작이잖아. 이게 이론 조작. 징계가 미흡했다가 여기에 포함돼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래 적절과 부적절은 이렇게인데 징계가 미흡했다는 의견도 28%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1대 31로 징계는 타당했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팽팽하대요. 팽팽하다. 이게 바로 이론 조작이라고. 그냥 뭐 숫자를 막 크게 막 이렇게 진짜 저 숫자를 왜곡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미흡하다는 징계가 미흡하다는 거 이걸 빼버리니까 팽팽하다고 나오잖아. 팽팽하다고.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한다고요. 이렇게 여론 조작을 언론이. 그러니까 이건 언론이 아니지. 그냥 여론 조작 기관이지 그냥. 그 이 새끼들은 지금 이 맛에 지금 미쳐가지고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계속 지금 마약에 중독된 놈들처럼 이 개소리쳐 씹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고축을 뒤질 새끼가 참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이런 쓰레기를 내보내가지고 분탕치라고 하는 거야. 분탕치라고. 49%로 당선 2달 만에 지지자 12%도 만가. 여야가 국민 위해 할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니 이대준 씨 월북 판단을 국정원이 했을 것이라는 무대에 대해서는 그냥 기억이 없대요. 기억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했다가 아니고 기억이 없대요. 기억이. 이 얘기는 했다는 거야. 아니 항상 그렇잖아요. 아니 준석이한테도 물어. 야, 니 승상납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말을 이상하게 비틀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같은 그러니까 딱 이런 화법을 쓰는 놈들이 이재명, 박지원, 뭐 이준석 그 외에 이제 범죄자들 항상 이런 화법이잖아요. 기억이 없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한 거지. 참말로. 그래 보시면 윤 지지율 하락 20%대 예상 등 돌렸다. 여야 한 목소리. 이런 새끼 데려 나와가지고 추세가 간단하지 않다. 좀 놀라운 게 지금 2달이 안 됐지 않느냐. 2달이 안 된 사이에 20%포인트 이상의 긍정과 부정의 격차를 보인다는 건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는 거고 특히 부정평가가 60%가 나온다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보기 드문 현상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새끼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고. 아니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 아니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도대체 국정을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 기준이 뭐냐고. 뭘로 갖고 기준을 삼냐고. 하루에도 2~3개 정도의 언론사가 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지지율 조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 새끼 다 똑같은 편이라니까. 그 이런 새끼 좀 집어넣으라고. 아 씨발 진짜 깝깝하네. 아 물론 이제 한 방에 다 막 뻥 하고 다 터져버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다 녹여가지고 그냥 휘휘 저어버릴 거라는 거. 그 현금투기 지금 2달 만에 더블 스코어가 되고 이러다가 20%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상이 되지 않느냐. 보수층이라든지 오히려 6, 7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내 혼란 상황도 이러면 20, 30대들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만한 동인이 없다. 당연히 없지 씨발. 아니 뭐 저기 조중동하고 뭐 모두가 다 이제 이 한 배 묶고 지금 이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 올라갈 수가 있나? 그럼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방에 이것들을 다 조지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저 한동훈이가 미국 갔다 오고 또 저기 뭡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이조원 때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다고 중국으로 가고 막 했다는 그거 이 다 엮여 있다니까. 요거 저거 잡아 끌면 주렁주렁 매달려서 나오고 또 다른 줄기가 나오고 또 다른 줄기에서 또 주렁주렁 매달려 나올 거라고요. 이 돈줄과 관련된 거 이제 당연히 미국 가가지고 저기 한동훈이가 뭐 섬도 가고 했는데 뭐 그거는 주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그 검찰청 방문하고 했잖아요. 그 또 뭐 부정부패 범죄 비리 뭐 공조한다고. 아니 미국하고 공조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이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북한으로 흘러갔든지 또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 조총련 쪽에서 또 북한으로 넣어줬든지 이런 것들 다 엮여 있다니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또 바다 이야기도 그렇고 뭐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뭐 모든 거 다 루나 테라 사건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엮여 있을 거예요. 나는 확신을 해요. 뭐 마스크 또 뭡니까 태양광 패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다 해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조였다 만약에 태양광 그때 아마 예산을 100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장담하건대 절반인 50조가 아마 리베이트 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 50조가 중에서 또 일부가 또 저기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겠죠. 그럼 중국 권력자들 이 주머니로 또 들어가고 또 일부는 또 뭐 북한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됐겠지. 저는 이게 제 예측이 정확하리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거 저 잡아 끌면서 이 새끼들 다 날아갈 거야. 언론이고 지랄이고 조중동도 여기 몇 개 있을 거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물어 뜨더라고 계속 저기 소재를 제공해 주는 거라니까. 토끼형이. 왜냐 이렇게 여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물어 뜯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은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조용하면 이 새끼들이 의심을 하게 된다고. 뭐 하고 있지? 뭐 좀 이상한데. 근데 여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게 지금 계속 물어뜯을 거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경찰청장 지명자 윤희근 경찰 집단행동 국민 공감받기 어렵다. 경고하는 거죠 경고. 그 이게 자기가 직접 말하기 막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이 지금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눈치 좀 까라 새끼들아. 너희들 자꾸 이러면 죽는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 얘기는 자꾸 거짓 하다가 너희들 다 뒤진다. 그만하고 그냥 할 일이나 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지금 말 안 듣잖아. 뒤질 거야, 이 새끼들. 그리고
조중동이 왜 하냐면은 이게 박재균 칼럼이던데 이게 어젠가 그젠가 윤 안 변하면 문재명 날아온다. 지지율 급락은 윤의 공정 흔들린 탓. 공사구분 로마 때부터 공화정 근간. 여윤핵관 검출신 신핵관 거리두고 김여사 주변 문제도 정리할 필요. 신핵관들의 소임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정상화가 문정권식 적폐청산이어서는 안 된다. 윤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다수는 정상화 과정은 신속하게 거친 뒤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정정국을 펼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선이다. 이 논리가 똑같잖아요. 적폐청산 안 된다. 적폐청산 안 된다. 정치 보복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들도 얘기 다 연루가 돼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앞으로 닥칠 안팎의 거센 파도와 맞서려면 대선 전후 국민이 걸었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당연히 대선 전후 국민이 걸었던 기대와 신뢰는 적폐청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이제 막판에 몰려가지고 정신줄 놓고 이제 이렇게 개소리쳐 씹으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반동이 더 셀 거라는 거. 왜냐하면 그래 적폐청산하라고 다 쳐주기 달라고 뽑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물밑에서는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났는데 물 위로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래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려면 공과 사를 단칼에 자르고 필요하면 김여사 주변 문제도 단호히 정리하며 아무리 친해도 미래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 세력과 손질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편을 갖다가 넣어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미래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 세력 자기들은 이제 이걸 이제 검찰이라 생각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지. 검찰.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편을 심어달라는 거지. 자기들 몫을 좀 나눠달라는 거죠. 몫을. 조중동도 그렇고, 조중동이 동일하잖아요. 그 미래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 진짜 세력은 조중동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얘들의 저 본심을 그냥 배제하고 이 글만 읽으면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미래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 세력과 손질을 해야 된다. 조중동, 민주당,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치권과 언론. 미래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 세력, 정치권과 언론입니다. 그걸 지금 청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까다가 TV조선에서 바지 거꾸로 입은 대통령. 그 이게 가만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열린공감 TV에서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그 저번에 그랬잖아 바지가 너무 블럭인다고. 그 바지를 거꾸로 입은 데만 뭐 거의 그걸 열린공감 이런 새끼들을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얼마나 쓰레기냐면 바로 이게 그거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토끼 형을 깔 수 있는 거면 소스가 어딘지 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김호준이 같은 새끼, 열린공감 같은 새끼들이 왜 이게 힘을 갖게 되냐? 얘네들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다니까. 김호준도 마찬가지잖아요. 막말 TBS가 서울에서나 씨발 듣는 거지 전국적으로 안 듣잖아. 그런데 이 조중동이 끊임없이 김호준이가 뭐라고 했다.
그래 놓고 패널들 불러다 놓고 오늘 아침에 김우준이가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패널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물고 씻고 뜯죠? 그것도 진중권이가 또 한마디 하는 거. 그럼 또 진중권이가 오늘 이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들 앉혀놓고. 그리고 또 열린공감 TV 이런 쓰레기 방송 거 가져와가지고 또 바지 끄고 버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김우준이 같은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만약에 김우준이가 뭐라고 하든 이 새끼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TV조선에서 무시하면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강용석이 왜 강용석이가 무시를 당했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를 해주면 얘들이 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용석이를 키워주지 않기 위해서 가세연을 언급을 안 했던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제 이거는 자기들한테도 필요하거든. 얘들 키워줘. 어차피 분탕 종자들이니까. 우리 토끼 형 뭐 저기 흠집 내고 막 이 물에 뜯는 데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놈들이니까. 이 새끼들이 한 말을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자기들 저 뭡니까 그러니까 패널들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패널들을 쓰는 이유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자기들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거죠. 책임 회피를. 신문도 보세요. 뭐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딱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자기들 소속의 어떤 기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자기들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런 외부 패널들을 데려다 놓고 김호준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씨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씨부리잖아? 그럼 또 받아서 얘도 씨부리고.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패널 중에 하나가 조금 듣기에 이빠른 소리를 하면은 앵커가 딱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거는 패널님 개인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편에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 자기들 책임은 전혀 없는 거지. 그 이것들 없애야 된다니까. 없애야 돼요. 종편은 없애고 이전처럼 그냥 한 3개 정도만 남겨놓고 그것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패널 같은 거 데려와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못하게 오로지 자기들이 취재한 것만 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안 하면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종편 다 없애고 뭐 YTN 연합뉴스 뭐 JTBC 채널A TV조선 다 없애고 굳이 필요하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드라마 전문 채널 몇 개,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몇 개, 예능 전문 채널 몇 개, 스포츠 전문 채널 몇 개, 딱 그리고 절대로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못하게 딱 그 3개 정도의 방송국 말고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씨발 홈쇼핑 다 없애고 좀 와,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씨발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부산은 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45%인 9개가 홈쇼핑이고 제가 마산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번 봤더니 거기는 딱 절반인 10개가 홈쇼핑이더만 2, 4, 6, 8, 10 아 정말 진짜 그리고 어제 그래 오늘 또 뭐 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대통령실 코로나 확산으로 도스태핑 잠정 중단 대민인 브리핑도 서면으로 그 얘기했듯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 뭡니까 또 어제 망구로 뜯었죠. 그래 이제 오늘 또 그래 이제
또 보란 듯이 또 하잖아요. 물론 이제 거리를 좀 뒀다고 하는데, 그 이게 쉽게 말하면 저 뭐라고 합니까? 그 상대를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고, 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막 물어뜯었는데 바로 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뭐 해버리고 막 이리 되면은 상대가 그러니까 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나 언론이나 이런 놈들을 정신 못 차리게 헷갈리게 만드는 수법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이 나라 백성들 수준에는 이 싹 정리하고 나서 씨발 그래 뭐 도스태핑을 지랄이고 다 없애고 그냥 80년대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전두환 시대처럼 딱 그 정도의 독재가 진짜 이 나라 이 족속들한테는 박정희나 전두환 정도의 딱 독재가 가장 완벽한 그 시스템이 맞아요. 얼어 죽을 민주주의야, 씨바. 솔직히 제 심정은 그래요. 시스템이 지랄이고 이것들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저 기사직도 다 쫓아내비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때 정도의 딱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연성 독재라고 하나 그런 정도가 이 나라 백성들한테는 딱이야 딱. 근데 뭐 그건 제가 이제 그냥 하는 말이고요. 아무튼 뭐 걱정이 많을 건데 저도 그러고 다들 형도 그러고 스트레스는 엄청 받아요. 막 분명히 이제 뭐 결국에는 다 정리가 될 거라는 것만큼은 100% 확신하는데 이 지금 막 안 보면 되는데 또 어쨌든 또 안 볼 수는 없고 지금 제 상황에서 일단 저 새끼들이 뭐라고 쳐 씹으는지는 이제 봐야 되니까 와 근데 진짜 그 계속 이제 정필하고 이거 좀 듣고 있으면 그래 이거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하자면 어제였죠 그래 채널A였나 TV조선이었나 그 6시 좀 안 돼서 하는 거 저녁 6시 좀 안 돼서 하는 거 있었죠. 거기에 그 이제 민주당 패널로 나온 그 젊은 년 하나 있더라고요. 전 청와대 무슨 행정관이라는가 했다던데 그 나이는 뭐 많아봐야 뭐 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생긴 것도 님이 먹거지 생겼던데 그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조수진이가 나왔거든요. 그 이제 이 도어스태핑 관련해서 그래 이제 뭐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 젊은 년이 뭐라는 게 아니라 뭐 비겁하니 어쩌니 막 이런 개소리를 씹으리더라고요. 그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아니 이 얘들이 뭐 이렇게 씹으리는 거야. 어차피 얘들 저기 자체가 이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럼 조수진이가 이걸 그러니까 제가 왜 국민의힘 계속 잡아넣어야 된다고 하냐 하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비겁하다고 하면서 문재인이는 소통을 잘했대요. 그럼 조수진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이 씨발려나. A4지 읽는 게 소통이냐고. 이 개 같은 년아. 그리고 씨발려나 그 기획해가지고 짜고 치는 저 기자회견하고 간담회가 그게 소통이냐고. 씨발려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전혀 제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진짜 이 국민의힘 이 새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10배, 20배 더 스트레스가 오른다니까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저 씹으리는데 왜 대응을 안 하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편이란 얘기야. 다른 듯 하지만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아니, 이 도어 스태핑 안 한다고 그거 보고 비겁하다고 하더니 문재인이는 뭐 소통을 잘했다고. 아니 이 얘기를 두고 시발 조수진 이 개쌍년이 반론을 제기를 안 해, 반론을. 아, 참 내가 진짜 한 편안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